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 갑 선거구 울산 지역 예비 후보 신구명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경쟁력이 대단한 게요. 예. 딱 뵈는 순간 울산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이 팬더와 같은 귀여움을 가득 안고 계시는 후보님이어서 너무 예. 아침부터 너무 즐겁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또 귀엽다는 이야기도 또 처음 듣네요. 자, 그렇다면 예. 이쯤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인생을 바로바로 파악해보는 인생극장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예. 눈에 띄는 게 바로 어릴 때도 역시 통통하셨구나. 예. 네. 타고난 귀염둥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릴 때 네. 우량화 선발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모르지만 주위에서 우량화 선발대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예. 나가셨으면 또 분유도 많이 그렇죠. 타셨을 말입니다. 텐데. 그리고 역시나 다둥이 아버님에서다가 또 고려대학교 예. 사진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특이할 만한 것이 유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찍은 예, 사진, 예. 그리고 예. 동지모토텍? 예. 요 두 사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니스트, 네네. 유니스트가 가기현 성격한 건 아시죠? 네네네. 예, 그 가기현 성격이 2015년 정도 됐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두 분이, 문재인 네네. 후보일 네. 때, 두 분이 이제 울산의 대선 공약으로 가기현 성격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새누리당 쪽에서 네. 정가빈 의원이 이 가경 성격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과기원이 이제 그 전국에 울산에 이제 네 번째 만들어지는데 광주 가기원이 네. 우선 인재를 울산으로 뺏긴다고 해서 아주 반대가 아주 막 심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가빈 의원이 2년 6개월 동안 법안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네. 그 유니스 총장이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찾아갔고 또 뭐 이래 그 관련된 해당 상임위 찾아다니면서 네네. 설득을 하고 해서 그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 유니스도 제 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울산 지역의 큰 자원으로 자리한 유니스트여서 예. 참 진짜 정말 큰 힘을 발휘하셨네요. 그리고 예. 동진오토텍은 또 어떤 것인가요? 동진오토텍은 그 현대자동차의 그 자회사이죠. 네. 글로비서. 네. 글로비서가 이제 이 하청업체들을 관리를 하는 업체로 이제 설립이 됐어요. 네네. 지금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진오토텍이 그 글로비서 산하의 그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그 협력업체가 지금 17개 정도 있고요. 그 효문단지 내에는 하청업체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1987년 이후에 그 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그 변호사의 인권위원장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한테 도움이 청하러 왔습니다. 와서 제가 마침 이제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원회의 제1호 사건으로 네.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혐오공단에서, 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그 울산에서 제1호 그 하청노동조합이 설립돼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조금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다른 업체들보다도 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네. 지위가 향상돼서 그 사람을 뽑으면은 동진오택은 늘 사람들이
그 지원자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은근히 또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반응까지 네. 설명해 주는데, 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최초로 그렇죠. 하촌노조가 현금단체 내에서 설립이 되었다. 제가 역할을 했다.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추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네. 특히나 늘 출마하시는 네. 이유가 있겠지만, 네. 올해 네. 출마하시는, 소신이 있으면 설명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울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위기입니다. 울산의 발전을 견인해왔던 네. 3대 주력 산업, 자동차, 조선, 화학이 쇠퇴 국면에 접어드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또 시민들 살기도 더 팍팍해져 가고 있죠. 이제 울산도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사람,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울산의 과기원 성격을 위해서 노력해서 2년 반 만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들었고요. 또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제가 국회를 가면은 충분히 울산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울산이 위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거기에 딱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결자. 정말 좋습니다. 최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아직 네. 해결되지도 못하고 또 미정미정 연계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예. 나는 이것만은 꼭 하겠다 예. 싶은 게 있나요? 그 중앙과 관련된 공약이 한 3가지 정도 네. 있고요. 지역 관련된 공약이 한 3가지 정도 네. 있습니다. 중앙 관련된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2차 혁신도시를 옥동 군부대 부지 내에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도권은 그 인구가 한 50% 이상이 이제 그 과밀화되어 있고요. 네. 이 인구뿐만 아니라 그 돈도 산업도 그리고 인프라도 아주 그 밀접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정부에서는 해결하고자 국가 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가 과제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금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이 혁신도시 이전과 다르게 지금 2차 혁신도시는 구도심에 이전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1차 혁신도시가 도심과 떨어진 곳에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산악연 산악연을 연계돼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하지도 못했고 우리 중구에서 보는 것처럼 빈 상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밤마 되면은 얼씬년처럼 사람들 다니지 않는 얼씬년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구도심으로 갖고 와서 산악연도 협력을 만들어내고 또 도심의 활성화도 만들어낸다 그런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현재 지금 옥동 군부대 부지가 이전이 거의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산악연 연관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공약은 우선 또 첫 번째는 트램인데 트램은 울산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공이 2027년에요. 저는 제 국회의원 임기 내인 2024년 이내로 앞당겨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은 아시는 것처럼 전철이나 이런 트램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 24%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46%로 최고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그 도심지에는 주차난이 막 심각해지고 또 환경오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녹색 그 교통인 트램을 조기에 건설해서 울산 경제, 울산 교통의 흐름에 어떤 활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인공지능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그런 기반이 털이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그 무고동에 있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그 과기대, 유니스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참여해서 그 우리 자동차 산업, 그 자동차 산업을 그 AI 정목에서 자율주행차로 만들어가고 또 조선 해양 산업은 스마트쉽 뭐 이렇게 만들고요. 석유화학 산업을 정밀화학 산업으로 이렇게 각 산업을 첨단해서 우리 울산의 도약을 새롭게 거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도 울산에 설치를 해서 그 AI 센터와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연계, 유기적인 어떤 그런 결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후보자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일단 저희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성, 청소년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적어 오셔서 참 꼭 되셨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분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만은 수렴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최봉만 논설실장이 마련한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정책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참 질문을 좀 까다로운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살 해주십시오. 네네.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울산이 1991년 3당 합당 이후에는 급격히 보수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울산 남구의 이 진보 진영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렇지만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심후보께서 현역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2,000여 표 차이로 따라잡는 표심 뒤집기를 연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2006년과 또 지난 2018년에는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셨고, 또 2012년과 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을 법하기도 한데, 두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출마하신 그 이유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임기 중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집어치우고 또 시장 선거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게 2006년 참여정부 때 시장 선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정치에 관심은 좀 많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말기이고, 그때는, 우리 열린우리당이 아주 인기도 없었죠. 근데 이제 후보를 구하지는 못하고 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저한테가 왔어.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변호사고, 또 법을 다루고, 또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좀 국회의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게 이제 상을 보고 있었는 거죠. 근데 그때 후보자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거의 밤낮으로 찾아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내라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또 이 디딤돌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신변계 십자가의 질문이요. 울산 신변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뒤로는 뭐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6년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습니다. 뭐 그게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그 분위기는 좀 많이 그 2006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초창기에는 우리 후보들이 된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로까지 등록하셨죠? 예, 이 후보를 그래도 좀 이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민주당을 계속 지켜온 저에게도 뭐 이런저런 쪽에서 제안이 왔고 또 제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면은 이 우리가 시장 선거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경선에 나갔습니다만은 뭐 깨졌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군요. 그 다음 시장 선거에 또 도전하실 생각은 않으시죠? 아이고 제가 국회의원 해야죠.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다가 송철호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자 당의 결정에 기꺼이 승복하고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함으로써 울산시장 선거를 승리를 거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데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신 후보님하고 경선을 치르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신 후보님은 송병기 부시장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기도 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구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선에 임하는 입장과 심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명수사로 대표되는 게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명수사, 그 다음에 후보자 매수, 그리고 이제 선거 관여, 공약한테 관여했다. 이 3가지인데 사실 저는 그 하명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관계가 없어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후보자 매수, 그거는 어디 청와대에서 후보자로 나가지 않게 하면서 이 동서 발전을 가게 했다. 또 임모 후보에게는 오사카 영사를 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어디 공기업의 사장을 주기로 했다. 이거는 청와대와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동서 발전 이전에도 항만공사 사장의 이야기도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신문사에서 신문사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수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만 보면은 청와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임모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후보가 그 당시에 대선 때 울산 시당위원장을 했고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기여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단 직후부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오사카 영사다 어떻게 뭐다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장 선거 송철호 시장 후보의 결정과 관련한 시점에서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산재 모병은 이걸 여타를 빨리 발표하고 하는데 산재 모병원의 예비 타당성은
지방선거 있기 한 달 전쯤에서 예비 타당성을 했는데 경제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미 판정이 됐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제한테도 대선 끝나고 그 유니스트에서 그 산지모병원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은 강길부 의원하고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는 산지모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그 병원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산지모병을 반드시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스트에서 저한테 와서 산지모병원의 예타가 안 나오는데 이걸 좀 늦춰서 좀 이렇게 예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이전에 나왔던 거를 무슨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고 이거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하명 관련 수사, 울산 관련 수사 이것을 사실과는 다르게 좀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이렇게 흘러가서 좀 관련자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중앙당의 검찰 공정수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이 송병기 전 부시장 후보도 여기에 관여를 죄를 받을 만큼 관여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결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첩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고 수첩이 이렇게 선거 전략이라 하지만은 너무나 이게 좀 정당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왔던 게 다 100일날에 드러났고 또 선거법 관련 이외에 별건 수사에서 나온 것입니다만은 시청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기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 논란의 국민적인 국가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어쨌든 이번에는 좀 자숙하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우리 민주당원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하는데 좀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갑 주민 여러분, 저 신규명은 울산 토백이로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울산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남구 주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2006년 시장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민주당을 떠나갔지만 저는 끝까지 민주당을 지키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저 신규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4번 선거에 나오면서 이런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주민들이 이제는 신규명이 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 한번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저 신규명을 선택해서 울산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일획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시오.
저도 주부이고요. 시민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듣고 싶었는데 늘 큰 프로젝트만 듣다 보니 사실은 공감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뭐 우리 청년들,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지만 정말 청년들은 도와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해본 엄마들, 고주가 다둥이 아빠라서 그런가요?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분이 좋았는데 이 선거를 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즐기면서 하려고 하죠. 즐기면서. 뭐 행복해 해야지. 뭐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 2006년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우리 당 지지도 뭐한 10여 프로 뭐 이렇게 할 텐데 명함을 주면은 앞에서 찢어요 그냥. 정말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아유. 또 막 알갱이라는 아주 보통을 하고.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막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또한 선거의 과정이려니 생각을 하고 좀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아니 친화력도 좋으시고 대화력도 좋으시고 사실 오래 하시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앉아 있지만 어디 가시다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그 동네 주민인 줄 아실 수 있겠어요. 잘생기다 그래요. 사실 좋은 것보다는 귀여운 사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이렇게 발언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실현이 되어서 네네. 신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밭. 능력이 있는데 한 번도 못 해보이 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조금 더 귀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는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